삶의 도구 2. 장수, 고기 장수. 무엇인가 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도 걸음마부터 해야 한다. 가수가 되려면 음계부터 배워야 하고 고기 장수가 되려면 칼 가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어떤 일을 선택한다는 것도 무엇을 배운다는 것도 그리 쉽지 않지만 또 다른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 밥그릇 하나 차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제 나름대로 자기 그릇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밥 한 톨 쉽게 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모두 말뿐이다. 모두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에게 구걸을 해야 했다. 모든 일이 생소하고 모든 사람이 낯선 곳에서 나의 명함을 내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난 생전 처음 고기 덩어리를 만지며 부위를 가르고 그 육질을 공부해야 했다. 뭉클뭉클거리는 피 묻은 고기 덩어리를 만질 때마다 섬찟하기보다 이제 마지막 삶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급박함 뿐이었다. 어린 선배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오로지 이 칼을 들고 혼자 우뚝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굴욕의 시간을 넘어가야 한다. 등심을 자르고 안심을 말고 전각을 세분하여 각각 제품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나누어 놓는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모든 포유동물의 육체 내부 구조가 너무 비슷한 걸 보면 인간이란 물질을 만드는 공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아주 복잡하지도 않은 간단한 X 이퀄 태어나다, Y 이퀄 살아가다, Z 이퀄 죽어 있다. X 플러스 Y는 Z다. X는 Z 마이너스 Y, 고로 죽음에서 삶이 살아가는 욕구를 빼어버리면 그것은 다시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다. 고로 Y 이퀄로 Z 마이너스 X. 살아가는 것은 죽음 같은 무에서 생명의 욕망을 버리고 항상 처음인 듯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고 안심 스테이크를 만들고 바베큐 치킨을 만들고 바베큐 갈비도 만든다.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로 체질에 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여간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각자 자기의 노하우인 양 마냥 제기만 한다. 빨리 배우려면 몸을 마구 굴려야 했다.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새로운 일을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귀며 배워야 했다. 그야말로 이 계통에선 나는 유치원생이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조그만 나의 샵을 나의 색깔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이룰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했다. 서너 개의 매장 연수를 거쳐 조그만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 나의 고기 장수 생활의 첫 문고리를 잡은 것이다. 이곳에서 다시 땀을 심고 아수라장 같은 장사판에서 희로애락의 누각을 만들어 가야 했다. 일가 후엔 늦가을의 공원을 누비고 다니며 아픈 지난 세월을 토해버리고 지난 사연들이 담긴 떨어진 낙엽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주워 모아
주머니 속에 넣고 걸음마를 연습한다. 이젠 삶의 마지막은 고기 장수로 마감하나 보다. 배울 것도 끝이 없다. 하기야 평생 한 가지 직업만 갖고 살고 한 번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는가 보다. 하여간 이젠 모든 것이 마지막 선택인가 보다. 그러면 좋겠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진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그들과 짧게는 혹은 길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며 돈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작거나 크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돈의 문제도 사랑의 문제도 모든 삶의 문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감동이다. 우린 모두 사람과의 감동을 먹고 산다. 그 감동을 배부르게 먹으려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공격적이고 또 도전적이어야 하는 것 같다. 이제 그 감동이라는 이력 편지를 타고 계곡을 떠나가려고 한다. 저 넓은 동해 바다로 한 마리 고래를 만나는 꿈을 꾼다. 수많은 돌에 부딪히고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도 그것들과 쓴 술잔을 기울이며 내 꿈을 이야기한다. 때론 얼음판 위에 앉아 온몸이 아리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봄을 기다린다. 그래도 계곡의 물은 흐르고 밤과 낮이 교차하며 흐르는 세월에 따라 나의 이력 편지도 흘러간다. 나는 잠시 쉴 뿐 영원히 쉬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자연의 신비로움에 감동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새들과 노래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과 사랑을 나누어 먹으면서 동해 바다에 고래를 꿈꾸며 지금도 흘러간다. 먹이를 얻으려고 일을 한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 그 돈으로 먹이를 구해 배를 채운다. 배를 채우면 다시 사랑을 한다. 사랑하면 지쳐 떨어진다. 그리고 쉰다. 부스스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다시 먹이를 얻으러 나간다. 먹이를 얻으려고 일을 한다. 먹이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온몸이 부서져도 일을 한다. 일을 하고 돈을 요구한다. 더 많이 달라고 소리도 지른다. 더 많이 달라고 애교도 떤다. 더 많이 달라고 거짓말도 한다. 그런 돈을 얻으면 먹이를 구해 배를 채운다. 금방 터질 듯 해도 계속 우겨 넣는다. 그것도 모자라 앞주머니 뒷주머니 바지가랑이까지 채운다. 다 채우고 나면 거만을 떤다. 소리도 지르고 때론 상대방의 겁도 준다. 그리곤 사랑을 빼앗아 간다. 그런 사랑을 먹고 뱉어버리고 때론 그런 사랑을 먹고 취해버린다. 그리고 약을 먹고 쉰다. 그리고 부스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먹이를 빼앗으러 나간다.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남에게 함께 나누어 주려는 자도 있다. 아니면 나누어 주려는 척하면서 몽땅 빼앗아가는 자도 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들 속에서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란 작은 우산을 찾으려 아픔과 슬픔을 맞으면서도 사악한 인간들 속을 빗줄기 피하듯 요리조리 피해가며 그 속에서 진주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주는 그 속에 없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 바다에도 없고 산에도 없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시장엔 더욱더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라는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찾는 진주는 자본의 논리 속에는 없다.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금, 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가치들은 자본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꺼내어 반짝이게 닦아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손님을 맞아 아양을 떨고 웃음도 팔아보고 돈을 받고 침을 튀겨 돈을 세어보아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손님들이 나로 인해 환히 웃는 얼굴을 보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다. 자본의 논리 밖에 있는 진주 같은 아름다움이 찾아올 때 그 빛은 자본의 논리를 지배할 것이다. 그 진주는 당신 마음속에 있다. 그 진주는 내 마음속에 있다. 당신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면 빛은 더욱더 바란다. 하늘이 주신 세 번째 도구를 이제는 잘 써야 한다. 녹슬지 않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닦고 갈아 주어야 한다. 어느덧 이것이 생의 마지막 세 번째 도구인 것 같다. 그 도구로 여러 사람과 삶을 얘기하며 감동을 팔고 사고 그 도구로 사랑이라는 과일을 따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오늘도 더 많은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갈고 나를 세워야 한다. 나의 감동이 꽃가루처럼 온 천지에 나를 때까지. 나의 이력 편주가 동해바다 입구 어귀에서 우뚝 솟은 태백산맥을 보면서 천사의 미소를 짓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래를 잡으러 가는 나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고기를 자르고 구워댄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진 손끝에 침을 뱉고 돈을 센다. 그래서 오늘도 붉어진 얼굴로 세상을 부른다. 세상아, 세상아, 나의 세상아.